3월과 9월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이죠. 이 3월과 9월에 상담 문의가 좀 있어야 그 아이들을 데리고 1년 동안 학원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제가 학원을 운영하던 2009년만 해도 초등학교에 시험이라는 게 있었고 음악 시험도 있었기 때문에 음악 이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학교를 입학한과 동시에 피아노 학원을 보내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음악 시험을 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엄마들이 피아노 학원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생률이 낮아져서 아이들이 없어요. 1000명 넘어가던 초등학교도 아이들이 줄어서 한 학년에 반이 두세 개 정도인 학교들도 있고 아이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피아노 학원은 망하는 걸까요? 피아노 학원은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일까요? 상담 문의가 없어서 학원을 폐업할까 고민이신 분들 혹은 문의가 있기는 한데 한글을 모르는 유치부 아이들 문의만 있어서 고민이신 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폐원을 하기 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을 받아도 내가 가르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리드믹스 유아음악원 원장 원정향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시기라고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상담조차 뜸해서 신입생은 없고 고학년이 되어서 나아가는 아이들만 있다 보니 폐원을 고민하는 원장님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원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초등학생들만 받고 글을 모르는 유아는 받지 않는 원장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한글을 모르는 유치부 아이들의 수업 문의가 왔을 때 저희는 7세 이상 한글을 알아야 수업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귀한 신입생을 돌려보내시는 원장님들이 더 이상 유치부 아이들을 거절하지 않아도 되는 학원에서 유아 피아노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꼭 지켜주셔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처음 영상을 보실 때는 그냥 편안하게 쭉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들 머릿속에 한글을 모르는 5, 6세 아이들도 피아노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메모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상 맨 끝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처음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꼭 유치부가 아니더라도 초등학생들이라도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한테 피아노 건반 규칙 알려주는 수업을 제일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영상 보시면 피아노 검은 건반 2개, 3개 찾는 그 규칙은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때 필요한 교구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 교구를 이용해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수업한 내용을 학부모님들께 어떻게 피드백 드리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그 부분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그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제 인스타로 오셔서 DM을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우선 악보 가르치는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려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우선 제가 가장 간단하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노 악보는 5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높은 음자리 모표, 낮은 음자리 모표로 되어 있고 그게 2개가 묶여져서 큰 보표 수업을 보통 하죠. 근데 저는 피아노가 처음인 학생들은 그 유치부가 아니라 초등학생이라도 5선부터 가르치지 않고 1선부터 아이들을 가르쳐요. 자, 특히 한글을 모르는 유아의 경우에는 더더욱 1선부터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1선에서 수업을 시작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 선의 개념이에요. 자, 1선 줄을 하나를 그리고 아이한테 알려줍니다. 얘는 줄에 걸렸네. 이때 제가 수업을 해보면 이 선생님의 이 억양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줄에 걸렸네 이런 식의 설명이 아니라 줄에 걸렸네 하면 아이들은 이 음의 이 높낮이를 가지고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머리에 깊이 박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줄에 걸렸네 줄, 얘는 줄
아래, 얘는 줄 위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줄 아래, 줄 위에. 요 세 가지를 먼저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걸 이해한 다음에 저는 줄과 줄 사이 요 칸에 대한 개념도 가르쳐요. 근데 가장 기본은 줄 아래, 줄 위에. 요 세 가지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이때 종이에 이렇게 그리면서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스티커 있죠? 동그란 스티커를 가지고 줄에 붙여볼까? 줄 아래 붙여볼까? 줄 위에 붙여볼까? 라고 해서 스티커로 작업을 하셔도 아이들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면서 굉장히 좋아요. 저는 아이들이 반복이라고 느끼지 못하게끔 반복을 하는데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색연필로 줄 아래, 줄 위에 그려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이한테 색연필을 가지고 줄에 걸린 뭐 동그라미만 색칠해볼까? 줄 아래 걸린 뭐 동그라미만 색칠해볼까? 라고 한다든지, 뭐 줄에 걸린 동그라미는 빨간색, 뭐 줄 아래는 노란색, 뭐 줄 위에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미션을 주면서 결국에는 요 줄에, 줄 아래, 줄 위에를 가르치기 위한 수업인데, 아이가 느끼기에는 계속 방법이 달라지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아이가 좀 그 흥미가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수업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 이렇게 앉아서 손으로 하는 수업도 하고, 유아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3, 40분 앉아있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학원 바닥에 이렇게 여기 하는 것처럼 학원 바닥에 이렇게 줄 스티커를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바닥에 붙인 다음에 아이랑 같이 손잡고 여기 줄을 밟고 서면 줄에 걸렸네 되겠죠? 선생님 손을 잡고 아래로 점프하면 줄 아래 혹은 줄 위에라고 하면서 아이랑 몸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기도 해요. 결국 이 세 가지를 익히기 위한 거라서 정말 많이 반복하지만 매번 다른 방법으로 아이한테 설명을 하고 재밌는 교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반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즐거운 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줄 아래, 줄 위에 요 세 가지 개념을 익힐 수 있겠더라고요. 자, 이제 아이가 줄에, 줄 아래, 줄 위에 이걸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를 넣어보냐면, 자, 제일 쉬운 거 첫 번째 숫자를 넣어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이름, 도레미파솔 개이름을 넣어봐요. 세 번째, 영어를 알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영어 개이름도 한번 대입해 봅니다. 그런데 영어 개이름은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 두 가지, 이 중에서도 숫자, 이게 제일 쉬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만약에 줄이 2라면 얘는 1이고 얘는 3이 되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줄이 4라면 얘는 3이 되는 거고 얘는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걸 알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줄 아래, 위, 내려가고 올라가고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수업을 해보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여기가 아니면 2, 3, 4, 5, 6, 7, 8 그냥 숫자도 쭉 얘기만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래, 위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 아래에는 1이 있고 5 아래에는 4가 있고 5 위에는 6이 있고 이 개념을 알아야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거 정말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어려워한다기보다 1, 2, 3, 4, 5, 6, 7, 8은 너무 쉬워하는데 8, 7, 6, 5, 4, 3, 2, 1 거꾸로 세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 이 숫자가 작아지는 거에 대한 개념이 아이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많이 반복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 아이가 좀 어려워하는 게 있으면 조금 쉽게, 그러니까 아이가 정답을 맞출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너무 어렵게만 내면 아이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너무 어렵지만 않게, 물론 이거의 가장 기본은 아이의 성향인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어려워도 맞춰내는 거에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가 있고, 너무 어렵고 힘들면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러니까 금방 포기해버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기질이나 성향을 잘 보시고 그 아이가 좀 성향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내주시고 맞출 수 있게, 혹은 조금 어렵게 하더라도 얘가 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방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 이런 개념 아이들이 어려워하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옆에다가 그 아이가 문제를 푸는 그 오른쪽 위 상단에다가 요렇게 그려줘요. 예를 들어 요렇게 계단을 그려요. 그래서 요렇게 그려놔줘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요 제가 다 미리 대답해 주지 않아요. 아이한테
묻고 답을 하게끔 유도를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다 떠먹여 두지 마시고 아이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뭐 아파트 계단 있어, 뭐 아파트처럼 1층, 2층 애들이 그런 개념은 알거든요. 그럼 만약 여기가 1층이야. 그럼 여기 몇 층인지 그럼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대답을 하면 선생님이 적어주셔도 되고, 혹은 아이한테 요렇게 종이를 주시고 아이한테 여기가 몇 층, 1층이야. 그럼 여기 몇 층이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가 쓰게끔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다가 2층이야. 그럼 여기 몇 층일까? 뭐 여기가 3층이야. 그럼 여기 몇 층일까? 라고 하시면서 아이가 그 올라간다라는 개념, 내려간다라는 개념을 아는지 보셔야 돼요. 이걸 아이가 직접 쓰게끔 하실 수도 있고, 아이가 이제 숫자선 쓰는 게 서툴다면, 연필이나 색연필 잡는 게 서툴다면 선생님께서 적어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적고,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따로 적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올라가고 내려간다라는 개념을 많이 어려워. 그래서 적어주면 여기가 5층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여기 6, 7, 8, 9, 10이라고 얘기하는 애들 정말 많아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여기 몇 층이지?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시선에는 여기가 당연히 사고, 아 여기 이렇게 같이 있잖아, 뭐 여기가 3층이면 여기 똑같이 나란히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애들은 여기랑 여기랑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자, 여기랑 여기랑 같은 높이가 아니라 동그라미가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잖아. 그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애들 시선이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 정말 했었는데 애들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많이 반복하셔야 돼요. 자, 올라가고 있지, 내려가고 있지 라고 하셔서 이거를 진짜 많이 반복하셔야 되고, 아니면 뭐 블록이나 이렇게 탑쌓기 뭐 이런 레고 같은 교구에다가 스티커 1, 2, 3, 4, 5를 붙여 놓으시고 아이들한테 올라간다라는 거, 하나씩 내려온다라는 거를 반복해 주시면, 그런 교구 수업도 아이들한테 반복해 주시면 이 개념 이해하는데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6이 아니라 4라는 거, 얘가 같은 높이라는 거. 근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아이들은 얘랑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가 4층이지만 얘도 4층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만 그려 놓으시고 요거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설명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줄이 뭐 5라면, 만약에 줄이 6이라면, 이렇게 해서 저는 이 게임을 만약에 게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여기 이것저것 다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아이돌락은 얘가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숫자 개념을 이해하면 저는 나중에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기에다 이제 개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줄이 있어요. 만약에 줄이 미라면 줄 아래는, 줄 위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레가 되는 거고, 얘는 파가 되는 거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숫자 개념이 끝났어요. 그럼 저는 똑같이 또 이렇게 그려주고 개 이름으로 이렇게 적어보게끔 시켜요. 그래서 막 얘를 몰라요. 아마 도레미파 솔을 안 하면 파 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미를 해주시고 원장님이 얘를 뭐 레가 아닌 다른 개 이름 오답을 얘기할 경우에 줄 아래 있어, 줄 위에 있어 라고 하면은 얘보다 아래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아래 누가 살고 있지? 라고 얘기하면 대답해요. 자, 근데 얘를 또 만약에 파 솔이라고 했어. 그럼 줄 위에 있어, 아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줄 위에 있어요. 그럼 위에 누가 있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정말 잘한 아이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셔도 돼요. 자,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얘가 쉽고요. 만약에 조금 이해력이 좀 뛰어난 아이들은 얘가 레죠. 그러면은 줄 아래, 줄 위에, 그래서 레, 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것도 이해하는지 보셔야 되고, 이게 어려우면 그냥 이걸로 설명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뭐 다른 색깔로 진하게 그려놓고 여기도 표시해놓고 해서 색깔로도 이렇게 좀 보여줘. 여기가 미야, 여기가 미줄이야. 왜냐면 애들 이렇게 그려놔도 미라는 거를 잘 몰라요.
미파솔라 시도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같은 줄에 있다라는 거, 같은 높이에 있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 정말 많이 반복하셔야 돼요. 아이들 생각보다 이거 정말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일선 가지고 영어로도 해보고 숫자로도 해보고 개 이름으로도 해보고 하는데, 또 같은 개 이름을 해도 조금 어렵게도 해보고 애가 쉽게 할 수도 있게 해보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문제를 줄로도 낼 수 있지만 기준점을 예로 줄 수도 있잖아요. 예로? 얘가 만약에 줄 아래가 도라면 도레미, 이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냥 아이가 위아래 개념을 몰라도 도레미파 솔만 알아도 그냥 도레미 해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한번 꺾어도 보고 방향을 반대로 틀어도 봐서 아이가 그 원리를 이해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이 굉장히 길 거예요. 그런데 이 수업을 해놓으면 아이들이 2선, 3선, 4선, 5선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이 원리로 이 선이라는 거, 악보 개념을 이해한 아이들이 높은 음자리표가 나왔을 때도 낮은 음자리표가 나왔을 때도 그런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도의 자리를 배웠어요. 도의 자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 높은 음자리표를 배웠어요. 그럼 이렇게 5선에 높은 음자리표가 있겠죠. 이때 아이한테 높은 음자리표가 생겼네. 꼼짝마. 여기 두 번째 줄이 솔이라고 해놓으면 아이들은 줄 아래, 줄 위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이미 원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음자리표가 그냥 있어서 여기 꼼짝마, 여기 두 번째 줄이 솔의 자리네 라고 기준점이 생긴 거기 때문에 여기가 낮은 음자리표가 와도 혹은 가운 음자리표가 와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 이걸 헷갈린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초반에 이 작업이 진짜 많이 오래 걸리지만 꼭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아이가 보표가 바뀌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이런 어려움이나 좀 이렇게 뭐랄까 권태기?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좀 손이 많이 가더라도 이렇게 1선부터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하지만 2선은 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2선이 나오게 되면 뭐가 생겨요? 줄과 줄 사이에 칸의 개념이 생겨요. 칸의 개념을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칸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스티커도 붙여보고 색칠도 해보고 하면서 그때는 뭐 줄과 칸을 알고 있는지만 먼저 구분해 보신 다음에 줄인지 칸인지를 알고 있다면 뭐 얘가 몇 번째 줄인지, 얘가 몇 번째 줄인지, 그래 줄의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 또 이때 중요한 게 아이들은 위에서부터 1, 2, 3, 4, 5로 생각하는 경향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파트 설명해주면 애들 단번에 이해해요. 아파트 여기가 1층이야, 여기가 2층이야? 라고 그러면 여기가 1층인 거 알아. 그래서 여기가 1번 줄, 2번 줄 요렇게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줄이랑 칸을 설명해줘요. 이거는 또 나중에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5, 6세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드린 숫자로, 영어계 이름으로, 개 이름으로 정말 많이 반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뭔가 엄마한테 뭐 연주곡 할 만한 거를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줄 하나 그려놓고요. 이렇게 악보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일선을 이용해서 악보를 그릴 수 있어요. 이때 숫자로 하셔도 되고요. 개 이름으로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숫자로 하실 거면 이렇게 줄이 3번인 거 추천드려요. 그러면 얘는 4번일 거고 얘는 2번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노래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시해 주거든요. 4, 3, 2, 3, 4, 4, 4 비행기 노래돼요. 그래서 이 일선을 가지고도 비행기 악보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때 왜 이렇게 하는지, 또 여기에 개 이름도 넣는 방법, 자, 마디와 뭐 세로줄에 대한 설명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일선을 이용해서 비행기곡을 어떻게 연주하는지, 속마음은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지, 요걸 가지고 5, 6세, 7세 아이들한테 이 비행기곡 연주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제가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으니 다시 찾아오시려면 힘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구독 눌러주셔야 저를 다시 찾아오셔서 요 비행기 어떻게 알려주는지 그 방법
또 아실 수 있어요. 자, 이거를 각손으로 치는 방법도 있고요. 한 손으로 치는 방법도 있고요. 이 아래 선생님이 어떻게 반주를 넣어주셔서 엄마한테 이 곡을 영상을 찍어서 전송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내가 이 아이를, 한글을 모르는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뭔가 이런 교육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도 제가 다 방법을,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 꼭 구독을 눌러주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저는 2009년도에 처음 학원을 시작을 해서 제가 그때 130명까지만 한창 바라볼 정도로 되게 잘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학원 촬영 없애고 이러면서 5명 남을 때까지 아이들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정말로 좋아했고 이 일을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애들이 너무너무 가르쳐주고 싶은데 애들이 5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130명이 있었는데, 물론 서서히 떨어진 거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진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그러면 아이들이 있어야 내가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2023년도 제가 이때부터 내가 유아를 잘 가르치는 것 같아. 유아를 가르치는 거에 대한 뭔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유아를 타깃으로 한 피아노 학원으로 바꿔봐야겠다. 변화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학군들 이사도 하고 가르치는 대상도 바꾸고 해서 2023년부터는 유아를 타겟으로 해서 유아 전문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2024년이잖아요. 제가 23년 3월에 그 학원을 이전해서 오픈했는데 24년 지금이 9월이에요. 지금은 대기색을 받을 정도로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습소로 바꿨고 학원에서 제가 목요일 하루 출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일하는 시간이 3시간, 많게는 4시간 정도 하는데도 수입도 훨씬 많아졌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 공부도 정말 많이 했었고, 그런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가장 기본은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에게 이 본질은 뭐예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잘 되어 있어야 마케팅도 효과가 있는 거고, 내가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서 수업하는 것도 되는 거고, 촬영을 하는 효과도 이게 탄탄해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이곳 유튜브에서 제가 이런 유아를 가르치면서 뭔가 이런 홍보를 공부하고 마케팅을 공부 느꼈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이 본질에 대한 얘기들을 원장님들한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들 얘기를 진짜 많이 듣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글을 모르는 유아에 대한 거부감이나 뭔가 고민들이 많으신 걸 알게 되거든요. 왜냐면 한글을 모르니까 가르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유아가 초등학생 아이들보다 가르치기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도 정말 사실이에요. 그런데 출생률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3학년만 돼도 영어 수학 학원 간다고 피아노 학원을 그만둬요. 저 때만 해도 6학년 때까지는 무조건 엄마들이 가르쳤는데 이제 10살만 돼도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을 끊는단 말이에요. 다닐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영어 수학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그만큼 그만두는 시기가 빨라진 거예요. 그쵸? 6학년 때까지 하던 거를 이제 3학년 때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기가 점점 빨라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학년 때 시작하는 아이들이 이만큼 배울 수 있는 걸 이만큼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시기를 앞당기는 거예요. 5, 6세로. 그러면 똑같이 3학년 때 만에 하나 그만두더라도 우리가 이만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유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유아를 가르치셔야 돼요. 너무 글씨를 아는 7세 이상, 엉덩이 힘이 좀 있는, 피아노 학원에 와서 한 3, 40분 앉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 가르치면 물론 좋죠. 학원 입장에서도. 그런데 그렇게 받으면 내가 아이들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글을 모르는 유아를 받는 학원이 별로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공급이 적다는 거예요. 보내고 싶은 엄마들이 있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5살부터 가르친 아이가 10살까지 우리 학원에 다니게 하려면 그 5살 아이를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서 이 시작하는 시기를 앞당기셔야 돼요. 자, 나이가 어리다고 방법을 모른다고 못 가르칩니다. 어머니 뭐 한 그릇 깨우쳐야 가르칠 수 있어요 라고 아이들을 거절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공부하시면 되죠. 공부하셔서 탄탄하게 본질을 만들어서 나한테 온 그 아이를 받으셔야죠. 가르치셔야죠. 왜냐면 우리 학원 안 오잖아요? 다른 학원 가요. 그 엄마는 보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힘드시겠지만 그 초반에 작업만 잘 해놓으시면 내가 이 부분을 잘 공부해 놓으시면 유아뿐만이 아니라 1학년, 2학년 기초의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다른 학원에 없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공부하셔서 처음엔 너무 어렵고 이게 무슨 방법인지 낯설기도 할 거고 화장실도 같이 가줘야 되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되고 물론 힘들어요. 유아가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아 아이들만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아 전문을 하는 것도 있고 이 유아 아이들을 잘 가르쳐 놓으면요 나중에 그 폭발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적인 작업을 땅 고르는 작업을 물론 힘들겠지만 내가 잘 가르쳐서 이 아이가 오랜 시간 음악이라는 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준다라는 그런 교사로서의 자긍심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어렵지만 원장님들이 조금 생각을 바꿔보셔서 아 내가 좀 공부를 해서 글을 모르는 아이들도 이렇게 수업을 해봐야겠다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대신 중요한 게 있어요. 유아 아이들, 글을 모르는 5, 6, 7세 아이들을 수업하실 때 꼭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있어요. 뭐 등원 횟수라든지 수강료라든지 등원한 후에 뭐 지켜야 할 규칙들 이런 것들을 일반 피아노 학원으로 운영 중인 학원에서는 유아 수업을 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꼭 처음부터 원칙을 지켜놓고 수업을 시작하셔야 나중에 멘붕이 안 오지. 처음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수업만 하시면 나중에 못해요. 왜냐면 초등학생들한테 이 넣는 힘보다 훨씬 더 많은 인풋이 들어가야 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원칙을 잘 세우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도입부에 처음 말씀드렸던 선생님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꼭 지켜주셔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세 번째로 꼭 지켜주셔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행동. 자, 앞으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좋은 방법인데? 오, 이렇게도 수업할 수 있네? 라고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음날 그 주에 학원에서 반드시 행동. 우리의 경우는 행동이면 뭐예요? 레슨을 꼭 해보셔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상을 보셨다면 그 주에 다음날에 꼭 학원에 가셔서 아이들한테 반드시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 거냐면 질문하실 거리들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 막혔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이해를 못한다거나 이렇게 이런 오답을 얘기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걸 다시 오셔서 제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 행동하셔야 돼요. 행동하셔야 되고 그래야 저한테 질문할 거리도 생기겠죠. 질문은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너무 낯설 거예요. 그런데 해보셔야 돼요. 제가 행동으로 옮겨서 변화를 주셔야 우리 학원 아이들이 바뀌고 그래야 내 학원이 바뀌어요. 원장인 내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학원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꼭 반드시 행동으로 하셔야 돼요. 요즘 피아노 학원 운영이 얼마나 어려워요.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음악을 선물해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신 원장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15년 동안 현장에서 느끼고 배우고 하는 그런 노하우들을 앞으로 다 공유할 거예요. 그러니 유아 피아노 수업 방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현장에서 쓰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원 운영하시는 우리 원장님들 모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